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폴란드 전차 사업에서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K2 전차가 2차 사업에서 선정됐죠. 그리고 그 조건도 제가 자, 이렇게 되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했던 K2PL 현지 라이센스 생산, 그게 또 포함됐죠. 자, 그래서 이 폴란드는 K2 전차를 앞으로 쭉 생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건데, 자, 그 통유럽 중에서 루마니아가 있었습니다. 100대에서 150대, 200대 이렇게 예상됐던 K2 전차 루마니아 수출. 작년에 K2 전차가 루마니아에 가서 실사격 테스트 그리고 기동 시범 다 했는데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자, 그리고 정말 이 자폭 드론들이 점점 진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려, 북한이 굉장히 또 크게 활용을 할 것 같다라는 전술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소 100대, 최대 250대 규모의 루마니아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에 도전해 현지 평가까지 마친 우리나라의 K2 전차가 결국 루마니아에 수출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루마니아가 K2 전차 대신 유럽 공동 차세대 전차 개발 프로그램에 합류했다는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이 현지 시각 7월 1일 공식 출범시킨 차세대 주력 전차 개발 사업 마르테 프로젝트에 루마니아가 공동개발국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여기에는 루마니아 정부 기관과 기업이 모두 참여한다고 디펜스 루마니아가 현지 시각 7월 2일 보도했습니다. EU는 유럽 방위기금 2천만 유로를 투입해 7월 1일부로 마르테 프로젝트 합자 법인을 출범시켰는데요. 독일이 주도하는 이 사업은 벨기에, 스페인,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루마니아가 합류해 11개국의 공동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개발 사업은 독일 KNDS와 라인메탈 랜드 시스템스가 공동으로 출자한 마르테 아르게에서 총괄하는데요. 마르테 아르게에는 11개국의 51개 업체가 참여해 독일, 프랑스 주도의 신형 전차 개발 사업인 MGCS와는 별개의 4세대 전차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당초 루마니아는 노후화된 TR-85M1 전차 대체를 위해 K2 전차 구매를 추진해 왔는데요. 루마니아군은 K2 전차와 레드백 장갑차를 패키지로 구매해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현지 성능 평가까지 마쳤지만 결국 계약서에 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과 이용배 현대 로템 사장이 루마니아를 방문해 루마니아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했지만 이미 유럽과 협력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루마니아 정부의 입장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루마니아가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유럽연합 주도의 재무장 구상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K2 전차는 물론 장갑차, 다른장 로켓 등의 다른 사업들 역시 수출 전망에 먹구름이 끼게 되는데요. 동유럽 교두보를 발판으로 유럽 시장을 공략하려던 K방산의 미래 전략, 아무래도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루마니아, 우리 한국 무기를 K9, K9 이미 도입 계약을 했고, 그리고 K2 전차, AS-21 레드백 장갑차, 그리고 또 천무 다른장 로켓 등 완전히 그냥 풀 패키지로 육군 전력을 꾸릴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 한국 무기의 유럽 판매 동남 유럽 허브로서 자리매김할 것 같았는데, 그 루마니아가 정말 우리로서는 아주 아쉬운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지난해 루마니아 현지에서 성능평가를 진행한 그 모습인데요. 이 루마니아입니다. 사격 테스트도 하고 기동 테스트도 하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수출될 걸로 알았는데 7월 1일부로 이런 게 출범했습니다. 유럽 11개국의 4세대 전차 개발 사업입니다. 마르테 프로젝트라는 건데, 그래서 공동회사를 만들었어요. 마르테 아르게라는 공동회사를 만들었고, 여기에서 지금 11개국이 참가한다라는 건데, 자, 여기에 벨기에, 스페인, 에스토니아, 벨기에, 스페인 우리 시장이 아니죠. 사실은. 그리고 핀란드, 네, 핀란드 도전해 볼 수 있었는데, 그리스
그리스는 독일하고 워낙 밀접하니까, 또 이탈리아 역시 밀접하고, 네덜란드 역시 뭐 안 되고, 노르웨이는 뭐 우리 K2 할 뻔했다가 독일 레오파르트 A2 A 전차 선정해버렸죠. 스웨덴 조금 애매하고, 자, 그래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이런 나라 좀 도전해볼 만 했는데 여기에 다 참가해버렸습니다. 정말 아쉬운 결정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폴란드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다. 아마 폴란드도 굉장히 러브콜을 했겠죠. 근데 폴란드가 생각했을 때, 자, 이걸 지금 미국의 M1 전차, 그리고 한국의 K2 전차, 그리고 또 다른 전차, 이렇게 전차를 사문화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을 했을 테고, 그래서 결국 폴란드는 자기네들이 K2PL을 독자적으로 생산해서 여기 있는 뭐 다른 나라들 동유럽에 있죠. 뭐 체코나 슬로바키아, 또는 뭐 헝가리, 또 뭐 알바니아, 뭐 이런 나라들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에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건 다행인데, 루마니아가 빠져버리면서 정말 이 K방산 글로벌 G4 4위에 등극한다라는 이재명 정부의 이 계획이 치명상을 입게 됐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유럽은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북한은 러시아를 도와서 지금 유럽과 전쟁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재명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북 송금 뭐 이러니까, 야, 이런 나라 거를 사줘서 되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라는 건데, 정말 이 정치와 무기 수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결정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더 우려되는 소식이 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장거리 자폭 드론 게란2를 개량해 전천후 이동 표적 타격 능력을 부여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비슷한 기술을 도입했는데, 이 기술이 상용 부품을 전용한 것이어서 북한으로의 기술 유입과 유사품 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 2023년부터 러시아 주요 군사시설을 타격하는 데 사용해온 UJ-26 보버 장거리 자폭 드론에 열화상 카메라와 원격 제어 시스템을 추가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자폭 드론이 원거리 전천후 이동 표적 타격 능력을 갖게 됐다고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이 밝혔습니다. 군사정보국은 최근 우크라제스로부터 UJ-26의 새로운 변형 버전을 납품받았다라며, 해당 모델은 열화상 카메라와 원격 제어 시스템이 탑재돼 정말 단계에서 원격으로 비행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UJ-26은 상용 항법 장치와 자동 비행 제어 시스템만 탑재해 사전에 입력된 좌표와 고도로만 비행했고, 이 때문에 고정 표적만 공격할 수 있었는데요. 신형 UJ-26은 상용 고해상도 열화상 카메라와 스타링크 위성 통신 시스템을 추가해 종말 단계에서 표적을 식별하고 드론을 조작해 이동 표적 타격이 가능해졌습니다. UJ-26은 우크라이나가 대량으로 양산해 러시아로 날려보내고 있는 장거리 자폭 드론으로 최대 비행거리가 1000km에 달하고 20kg의 탄두를 내장하고 있는데요. 한 대당 가격이 러시아 KH-101 순항미사일의 11분의 1에 불과한 11만 달러여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전략 타격 자산으로 대량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본형 UJ-26의 상용 열화상 카메라와 스타링크 위성 통신 시스템, 원격 제어용 칩셋이 추가된 개량형은 대당 가격이 30만 달러까지 상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사거리의 순항미사일 5분의 1 이하 가격으로 조달이 가능한데요. 우크라이나는 대량 생산을 통해 가격을 더 낮춘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고성능 드론이 오로지 상용 부품들로만, 그것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제작된 전례가 만들어지면서 북한도 이를 모방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인데요. 최근 러시아와 손을 잡고 드론 대량 생산 준비에 들어간 북한의 기술 발전 동향을 보면서 우리 군 당국자들도 경각심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UJ-26 비버 아시죠? 그 물에 사는 동물, 뭐 동그랗게 그렇게 보니까 좀 그렇게 생겼어요. 비버라고 영어는 되어 있는데 우크라이나어로는 보버라고 합니다. 이 UJ-26 이거는
완전히 그냥 상용 부품들로만 다 도배가 됐어요. 여기 있는 랜딩 기어 이런 것도 RC 비행기들, 리모트 컨트롤 그 취미 삼아 하는 그 비행기들 있죠. 그 랜딩 기어 그냥 갖다 붙이고 뭐 다 그냥 상용 부품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속 150에서 180km 속도로 비행을 하면서 1000km를 날아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기에 20kg의 탄두가 장착되어 있으니까 155mm 포탄 한 개 위력 정도 되는 거죠. 물론 파편은 없지만. 그렇게 해서 적을 파괴하는 이런 드론인데, 여기에 또 상용 부품들을 여기저기 집어넣어서 스타링크의 통신을 받으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종말 단계에 적외선 카메라를 장착해서 그거 보면서 이제 유도해서 따라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 단계 이동 표적까지 타격할 수 있다 라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S400 그 시대공 미사일 시스템의 레이더들이에요. 여기는 사격 통제 레이더, 제일 비싼 거죠. 이거 타격하는 거 마지막에. 그리고 여기는 이제 VHF, 그러니까 스텔스 탐지한다는 그 레이더 타격하는 거, 장거리 탐색 레이더 이동하고 있는 거 타격하는 거. 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러시아도 게란2에 이런 이동 표적을 타격하는 장비를 추가했죠. 우크라이나도 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의 게란2 라인을 북한에 깔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북한은 러시아 타타르스탄에 있는 게란2 생산 공장에 25,000명의 근로자를 보낸다. 뭐 산업 연수생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연수받고 북한으로 돌아와서 25,000명이 얼마나 많이 찍어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대량으로 찍어낸 이 북한이 우리 한국의 천궁, 천궁2, 패트리어트 이런 레이더를 향해서 뭐 그냥 수십 대씩 돌격해버리면 우리 방공망 다 무너질 텐데, 우리 군 당국이 정말 지금처럼 아주 느릿느릿한 사업 진행, 뭐 5년, 빨라야 5년 걸리는 이런 사업 가지고는 우리 정말 급변하고 있는 이 무기 체계들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 우리 군 당국이 새로운 어떤 그 무기 도입 방법,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별도의 예산, 이런 것들을 갖고 내줘서 이런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빨리빨리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